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기계 강사 이재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트 8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8입니다. 자, 치수 공차, 치수가 아니라 치수 공차입니다. 치수 공차의 이제 정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준 치수보다 크거나 작게 공차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치수 공차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작을 할 때 이제 보통 쇠를 깎아서 작업을 하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뭐 동력 전달 장치도 있고 치공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실제 가공입니다. 실제 어떤 물체를 이런 어떤 축을 가공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아무리 15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어도 15가 맞춰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깎아지지가 않거든요. 공차라는 게 그래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작게 나올 수도 있고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뭐 최대 0.02까지는 봐줄 수 있다. 최소로 이제 마이너스 0.01까지 좀 작은 거는 뭐 인정을 해준다. 이 정도에 들어오면 제품이 돌아가거나 뭐 작동되는데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네, 이런 거를 공차라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공차라는 이제 말 자체가 약간 어떤 차이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치수 공차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래쪽에 이 아래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페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69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위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얘기하자면은 어떤 큰 자재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축이 이렇게 통과를 하는 이런 모양을 형상화를 한 겁니다.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할게요. 이런 게 이제 통과를 하는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한 건데, 여기 구멍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축이 통과하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를 한 겁니다. 이걸 단면을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멍이 이제 쇠일 경우에 꼭 쇠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쇠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 이 쇠일 경우에 그 쇠는 이제 공간이 좀 이렇게 열이 발생한 상태거나 좀 이렇게 열이 없는 상태거나 추운 상태거나 그럴 때 크기가 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열이 가해지게 되면은 좀 커지고 좀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좀 작아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이 큰 상태일 때가 있고 좀 작은 상태일 때가 있어요.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의 경우도 좀 커질 때가 있고 좀 작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용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치수의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준선이라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한 치수가 이제 기준 치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기준 치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기준 치수로부터 최대로 이제 허용되는 공차 그거를 위치수 허용 공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공차를 아래치수 허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수 허용 공차까지 총 치수를 이제 최대 허용 치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요 아래로는 내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을 이제 최소 허용 치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축에서도 이런 게 존재를 하는데 축에서도 축이 최대로 커져도 되는 이제 공차를 이제 위치수 허용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래치수 허용차 요 이상은 내려가면 안 된다. 이걸 아래치수 허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적용된 것을 이제 최대 허용치수다. 여기도 최대 허용치수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이상 작아지면 안 된다. 요거를 최소 허용치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제 같은 내용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사이의 거리를 이제 치수공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치수공차. 최대 허용치수에서 최소 허용치수를 뺀 값이 되는 거죠. 이걸 치수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최대 허용치수에서 최소 허용치수를 뺀 이 값을 치수공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공차 여기라고 이 사이를 표현을 하죠. 기준선을 보시고 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편하신데 이거를 보시기 전에 위에 설명부터 보시게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림을 이해를 하시고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는 무조건 필기를 준비하시는 기능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이제 그림이 주어지지 않고 글만으로 표현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금방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축은 샤프트라고 영어로 사용을 합니다. 축이라든가 샤프트라는 말이 나오면 똑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허용 범위가 나오죠. 허용 범위가 위치 서용차와 아래치 서용차를 나타내는 이제 거기에 그 사이의 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치수공차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최대 허용 치수를 구하는 방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40파이짜리 이런 이제 구멍인 경우에 공차가 이렇게 있어요. 위치수 허용차가 0 플러스 0.025 그리고 아래치수 허용차가 0.020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준치수에서 위치수 허용차를 더해준 게 최대 허용치수가 됩니다. 위에 그림에서 봤죠. 그래서 최대 허용치수가 40.025가 되고 최소 허용치수는 계산을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온 거죠. 그래서 39.980이 됩니다. 그리고 치수공차는 이제 요 두 값을 뺀 거죠. 그럼 치수공차가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됩니다. 물론 단위는 써주지 않습니다. 단위가 안 써져 있죠. 우린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위가 없어도 단위가 이제 밀리미터라는 거에 가정된 채로 숫자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 아래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축도 마찬가지죠. 위에랑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이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대충 보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 최대, 최소 이런 거를 막 바꿔서 이해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 같은 걸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치수 공차, 허용 치수 뭐 이런 것들 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림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림을 잘 주지를 않아요. 이 페이지에 이제 보시는 대로 68페이지에 보신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죠. 이 그림을 많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기 시험을 볼 때, 작업형 시험을 볼 때, 저희는 이제 일반 기계 기사, 그리고 기계 설계 산업 기사, 그리고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 세 가지 과목이 전부 실기 작업형 시험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런 공차가 케이스 규격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나라에서 제정한 이런 케이스 규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규격집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시험을 보게 돼요. 거기에 규정에 맞춰서 공차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 마음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밀리미터예요. 1mm도 작은데 0.025mm 하면 엄청 작겠죠? 이게 다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이런 기계공학을 아주 거기에 도통하신 분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공차를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정해서 공차를 입력하게 되면 저희 그 제품이 견디지 못하고 파괴가 되거나 또 이제 너무 가공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치수공차에는 이제 뭐 IT 공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IT 공차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 뭐 공차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정한 건데 등급에 따라서 공차가 이렇게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 점점 커지기도 하는 이렇게 20등급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지를 보시게 되면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IT 공차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기본 공차의 수치가 밀리미터로 바뀌어지는구나.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미터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1000분의 1 밀리미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숫자가 좀 더 작아 보이지만 실제 작은 게 아니죠. 숫자가 작아지는 이유는 단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하면은 이제 요걸로 넘어가게 되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IT 공차가 이제 용도가 이제 구멍에 적용을 할 때 축에 적용할 축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막대, 쇠막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멍에 사용이 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되고 축일 경우에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기능사, 산업기사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걸 외우셔야 돼요. 실기에는 이제 요걸 적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끼워 맞춤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끼워 맞춤.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끼워 맞춰지는 거죠. 일종의 말장난 같은데 이게 정식 용어입니다. 자,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이제 이게 축이고 이게 구멍이죠. 이게 지금 끼워지는 건데 끼워지는 거기 때문에 끼워 맞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끼워 맞춤. 네, 이거 정식 용어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끼워 맞춰질 때 끼워 맞춤이 발생이 되는데 어떤 끼워 맞춤이 발생이 되냐 이제 그거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시험에도 그걸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틈새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축이 더 작을 때 틈새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멍이 더 작을 때, 축이 더 클 때 젬새라는 게 발생이 돼요. 이건 좀 이제 외우기가 쉬우실 거예요. 축이 더 크거나 축이 더 작거나 이럴 때 이제 얘기하는 용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끼워 맞춤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헐건 끼워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헐건 끼워 맞춤. 헐건 끼워 맞춤은 말 그대로 이제 헐거운 거죠. 구멍이 더 큰 거죠,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쇠라는 거는 쇠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물체가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이 가해지거나
열이 지나치게 낮아지거나 이럴 때 크기가 좀 작아지고 크기가 좀 커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멍이 아무리 온도가 낮아져도 작아진 상태라도 축의 크기보다 항상 크다. 그럴 경우에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헐겁게 끼워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헐겁게 끼워지는 상태를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틈새가 발생이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헐거운 끼워 맞춤 상태에는 틈새밖에 존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틈새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를 헐거운 끼워 맞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틈새라는 게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구멍이 가장 작을 때, 구멍의 최소 치수 상태일 때에서 축이 가장 클 때를 빼도 이게 최소 틈새가 발생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헐거운 끼워 맞춤이 적용이 되고 또 아래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구멍이 가장 작을 때조차 구멍이 이제 가장 작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축이 이렇게 통과를 할 때 축이 이제 구멍에 가장 작을 때보다도 이렇게 작은 상태죠. 통과를 그냥 쉽게 통과를 해버리는 거죠. 구멍이 가장 작은 상태여도 이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최대 틈새라는 거는 구멍의 크기가 가장 클 때, 그리고 축의 크기가 가장 작을 때, 그 사이의 차이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집이 이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면은 이제 최소 틈새, 최대 틈새를 고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보시고 이제 푸셔야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가 편하시죠? 축이 이 노란색 부분이 축이 좀 커진 상태인데 아무리 축이 커지고 구멍이 좀 작아진 상태라도 이제 축이 더 작은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헐거운 끼워 맞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하는데 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억지로 끼우는 겁니다. 이 억지 끼워 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위쪽에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은 항상 틈새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억지 끼워 맞춤은 항상 젬새가 발생을 합니다. 젬새.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자면 요게 되겠죠. 축이 아무리 작은 상태라고 해도 구멍이 더 작은 거죠. 구멍이 큰 상태가 있고 작은 상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축이 항상 큰 겁니다. 축이 큰 상태도 있고 작은 상태도 있을 건데 이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작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온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좀 커지게 되겠죠. 근데 온도가 이렇게 작아진 상태라고 해도 구멍이 가장 클 때보다도 이렇게 크면은 통과를 이제 거의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통과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통과할 수 있어요. 이제 어거지로 끼우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동원을 해서 끼우게 되는데 이제 항상 젬새가 발생이 되게 되죠. 이럴 경우에 억지 끼워 맞춤이다. 억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끼워 맞춤은 이제 섞여져 있는 거예요. 구멍이 이렇게 클 때가 있고 작은 상태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축도 이렇게 좀 큰 상태가 있고 좀 작은 상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축이 이쪽에 이제 있을 때 이 그림만 보시게 되면 축이 가장 클 때가 구멍이 가장 작을 때보다 크죠? 근데 이렇게 축이 가장 작을 때는
또 구멍이 가장 클 때보다 작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섞여져 있을 때 틈새도 있고 젬새도 존재할 때 이럴 때 중간 끼워 맞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억지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뭐 헐건 끼워 맞춤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좀 이렇게 커지게 될 때 구멍보다 좀 구멍이 가장 작을 때와 축이 가장 클 때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지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축이 작을 때 그리고 구멍이 클 때 그럴 때는 또 이제 구멍이 커지게 되는 이런 상태를 중간 끼워 맞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끼워 맞춤의 방식을 이런 식으로 단면을 쳐가지고 이제 보여준 건데요. 이제 구멍 기준이 있고 이제 축 기준의 방식이 따로 있어요. 요건 이제 구멍 기준의 끼워 맞춤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 끼워 맞춤, 이제 헐건 끼워 맞춤부터 이렇게 억지 끼워 맞춤까지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게 되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알파벳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구멍일 경우에는 이제 H라는 등급의 구멍을 보통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구멍에 이제 적용되는 등급의 알파벳은 대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축 기준의 이런 끼워 맞춤 등급은 소문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 축 기준일 경우에 점점 뒤로 갈수록 A, B, C, D 하면서 점점 뒤로 갈수록 이 축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치수가 커지게 돼요.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축이 이제 구멍 입장에서 점점점 이렇게 알파벳이 커질 때는 작아지게 됩니다. 구멍은 점점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보면 이제 알파벳이 J 같은 경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벳이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건 구멍의 입장에서 표현을 한 것이고 이렇게 소문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축의 입장에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구멍에 치수를 넣어줄 때는 치수가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치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H7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게 되고요. 축에 넣어주실 때는 뭐 치수가 있다 그러면 뭐 G6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소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 거,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케이스 규격집에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면서 이제 실제 설계를 하실 때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규격집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적용을 하는 게 헐거운을 적용을 하고 싶다, 중간을 적용하고 싶다, 억지 끼워 맞춤을 적용을 하고 싶다. 보통 그럴 때 내가 이제 여기서 골라서 적용을 하면 되겠죠. 보통은 H7, G6 요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요것도 이제 그냥 간단히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축 기준 끼워 맞춤인데 이렇게 요것도 이제 H 기호를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점점 등급에 따라서 붙여지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구멍은 알파벳이 뒤로 갈수록 점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문자 이건 이제 축을 의미하는 거죠. 축은 가면 갈수록 점점점 커지게 된다. 여기랑 이제 반비례하고 있죠. 구멍과 축이 이 정도 봐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또 이제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소문자로 되어 있고 이쪽은 대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근데 위쪽에 나온 표가 있죠. 거기서 이제 H7, G6라는 축과 구멍이 껴질 때 그거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50파이짜리 구멍에 끼워 맞춤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 위쪽에 표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H7에서 찾아가셔서 이제 G6를 보시게 되면 헐거운으로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페이지에 보시면 그 표가 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H7, P5 같은 경우에는 억지 끼워 맞춤으로 보이게 되고, 이제 이 위에 축 기준식 끼워 맞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G7, H5가 있죠. 그래서 여기 G7 그리고 H G7, H5 여기를 이제 적용하면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엔 이제 기하공차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기하학적 형상에 대한 이제 공차인데요. 네, 이제 마찬가지로 제품을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이렇게 개발하게 된 이런 공차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존재해야 어떤 뭐 평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각도가 진 거라든지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해주는 그런 공차가 되는 겁니다. 이 공차에 대한 기호는 이 아래를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는 이 공차 어떤 공차를 내가 넣어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필기에는 반드시 나오는 내용일 뿐더러 실기에도 내가 이제 직접 이걸 선택을 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내가 직접 선택을 해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호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이제 공부하기가 어렵지가 않은 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연상이 돼요. 이게 평행도, 뭐 직각도, 뭐 경사도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되죠, 말이랑. 기하공차를 넣어줄 때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쪽에 보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삼각기호를 쓰게 되는데 기준면을 정해줄 때 쓰는 건데 뭐 채워줄 수도 있고 채워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하공차의 기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에 이제 모양을 여기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위 정밀도 기호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하공차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준 면의 부호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냐면 이제 이렇게 입력이 돼요. 이렇게 기하공차 값 진직도를 이제 0.02mm까지 허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선 부분이 지름이 있을 경우에 원통 내부에 있을 경우에 이렇게 앞에다가 파이를 붙여줍니다. 네, 이건 이제 평면이죠. 평면일 경우에 앞에 평면도 평행도를 이렇게 넣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0.1mm의 기하공차 값을 적용을 하는데 기준 A가 이제 존재할 경우에 이렇게 A를 여기다가 넣어준 거죠. 앞에 이제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A가 존재할 때, A가 데이텀이라 그러죠. 데이텀이 존재할 때 A를 넣어주시는 거고, 데이텀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하공차 값의 이제 지정 길이를 이제 지정 길이나 지정 넓이를 입력을 할 때 이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얘를 보시게 되면 이제 평행도가 길이 100mm에 대해서 0.05mm 적용을 할 때 이럴 경우에 100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거 뭐 착각하시면 안 돼요. 100분의 0.05라는 게 아니고 지정된 길이 100mm에 대해서 요만큼을 적용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데이텀 B가 있을 경우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래를 보시게 되면 데이텀 A에 대해서 기준면 A에 대해서 평행도를 100mm에 대해서는 요만큼을 적용을 해주시고 전체 길이에 대해서는 0.02를 적용해달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아셔야 됩니다. 요 100은 뭐고 요 0.1은 뭐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하공차 값을 이제 지시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면 위에다가 선 위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선을 뽑아서 연장선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축선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선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근데 가장 많습니다. 이걸 이제 잘 모르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하공차가 입력을 해야 될 경우에 두 곳 이상의 공통 축선에 대해서 이제 허용값을 지정할 때 이럴 경우에는 네,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같은 의미예요. 전에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을 이제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A, B, C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치수를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데이텀을 A로 잡은 거 기준 면을 이렇게 잡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이걸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치수가 이렇게 기하공차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B라는 데이터면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공차가 들어가 있고 이 공차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공차가 이렇게 한 곳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치수 공차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